안녕하세요, 김동춘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발음을 보도록 하는데 오늘 볼 발음 역시 마찰음이에요. 마찰음 중에서도 치간 마찰음이라고 하는데 기호로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하나는 이건 돼지꼬리 발음이라고 하고 이거는 번데기 발음이라고 부르나요? 이 두 가지 발음이 영어에서는 치간 마찰음이라고 하는데, 자, 마찰음의 특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찰음은 소리가 공기가 입안에서 막히는 게 아니라 막히긴 막힙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막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공기 틈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틈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들이 마찰음들이에요. 그래서 마찰음들의 특징은 공기가 아주 세게 나와요. 공간이 작을수록 마찰의 힘은 더 세지겠죠. 그러면 공기 역시 마찬가지로 세게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모든 마찰음들을 발음을 할 때 입에서 나오는 공기가 굉장히 강했었죠. 그죠? 자, 오늘 볼 발음은 먼저 치간 마찰음인데 이 무성음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간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이빨 사이를 얘기를 합니다. 윗니와 아랫니 사이를 말하는데 그 부위를 이용을 해서 마찰 형식으로 소리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발음을 이렇게 써주게 되는데 이 발음은 무성음입니다. 무성음. 즉 공기로만 소리를 만들어주게 되죠. 자, 요즘은 요 발음을 할 줄 아는 학생들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정확히 할 줄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전에 발음을 가르쳐주던 선생님들이 이 발음은 혀를 깨물고 하는 발음이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건데 이 발음은 혀를 깨무는 발음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혀를 깨물어 주게 되면 우리가 아파서 발음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꽉 깨물어 주게 됨으로써 이렇게 꽉 깨물어 주게 되면 내가 혀가 막혀요. 폐쇄음의 형식이 되기 때문에 꽉 막아주는 게 아니라 살짝 떠 있어야 되는데, 자, 발음의 형식을 일단 발음을 해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요령은요, 윗니 아랫니로 이빨을 다 막아주는, 혀를 다 깨물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혀를 들어 올려서 윗니 쪽으로 붙이면 돼요. 혀를 들어 올려서. 그래서 절대 아랫니로 같이 막아주게 되면 내가 공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압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혀를 이용해서 윗니로 그냥 들어 올리게 되면 내가 공기가 나올 때 혀가 자연스럽게 살짝 떨어지면서 공기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제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혀가 이렇게 힘이 가득 들어가서 너무 바짝 서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물었을 때 공기의 소리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혀를 힘을 풀어주고 이렇게 널쩍하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를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쪽을 물어주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한 3분의 1 지점을 물어주라고 가르쳐줘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이쪽은 지울게요. 사실 나중에 말을 빨리 하게 되면 여기를 물어주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말을 빨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여기를 가르쳐주는 이유는 학생들이 조금 오버스럽게 처음에 발음을 만드는 연습을 하면 나중에 발음이 풀리더라도 그 소리의 순수한 소리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제가 여기를 무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나중에 돼서 말이 풀렸을 때 학생들이 이 소리의 순수한 소리를 기억을 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만들었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를 모르게 되고 그 소리를 까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조금 과하게 시키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혀를 이렇게 물어주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왜냐면 치아가 이렇게 일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활 모양으로 생겨 있으니까 이렇게 물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혀의 치아의 바깥쪽으로, 입 바깥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만큼을 물어주는 겁니다. 너무 앞쪽을 물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은 과하게 연습을 시켜주는 이유도 있지만 중요해요. 순수한 소리를 만드는 방법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혀를 물지 말고 들어 올리기만 하는 거예요. 자, 해봅니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하면은 공기가 솔직히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치아가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치아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공기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내가 공기가 나오면서 혀를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서 공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 발음의 정확한 발음이에요. 절대로 위아래를 다 물어주게 되면 공기가 더 힘들죠, 나오기가. 그렇게 만들어주면 안 되고, 혀를 들어 올려서 윗니 쪽으로 살짝 이렇게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힘을 주지도 말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순수한 소리를 만들어주는데, 이 소리는 기억을 하고 계세요. 이따 강세음절, 순수음절로 들어갔을 때 이 공기의 힘으로 우리가 강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발음은 우리가 한국어로 뭐라고 표기를 하나요? 보통 쌍시옷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think를 think라고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어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볼게요. 자, 한국어로 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 먼저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될 텐데 한국어를 먼저 발음해 봅니다. 쌀, 쌀, 쌀. 다시 한번. 쌀, 쌀, 쌀. 자, 영어입니다. foul, foul, foul. 한국어입니다. 쌀, 쌀, 쌀. foul, foul, foul. 자, 소리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달라야 됩니다. 같으면 안 돼요. 같으면 그냥 이렇게 발음을 해버리겠죠. 하지만 그 영어에는 이런 발음, 번데기 발음이라고 부르는 이 발음이 있어서 이 발음이 있어서 이 발음대로 소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표기를 하냐면 한국어에는 이 발음이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혀를 물어주고 하는 발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건 이제 뭐 한국어를 영어로 바꾼 거기는 하지만 이렇게 써주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틀리게 돼요. 영어에 이 발음 기호가 들어간 소리를 쌍시옷으로 바꿔서 쓰면 그 소리는 틀린 소리라고. 다른 소리가 아니라 틀린 소리예요. 영어에는 정확하게 발음을 해줘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해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혀를 물어주고 발음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쌀, 쌀, 쌀. foul, foul, foul. 그죠? 이렇게 해서 발음이 돼요. 일단 강세도 그렇고 소리를 만드는 방식 자체도 다르죠. 그죠? 아, 그리고 한국 사람들 중에도 이 발음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옷 발음을 못해서 이렇게 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그런 친구들은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습관이 그러니까. 자, 다른 단어를 하나 더 볼까요? 자, 뭐 이 단어는 쌍시옷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옷 발음으로 쓴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발음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일단 뭐 영어에는 강세가 있으니까 강세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한국어 먼저 발음을 해봅니다. 산소, 산소, 산소. 영어입니다. 산소, 산소, 산소. 한국어입니다. 산소, 산소, 산소. 산소, 산소, 산소. 자, 그 두 개를 바꿔서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평소에 자기가 하듯이 산소라고 발음을 해보고, 이 지금 배운 순수한 발음을 넣어서 발음을 해보면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우리 귀에는 왜 이게 쌍시옷처럼 혹은 시옷처럼 들리느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한국어라는 그런 개념이 소리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슷한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 비슷한 한국어에서 찾기 때문에 시옷이나 쌍시옷으로 듣는 거예요. 하지만 발음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면 원래 이렇게 발음해줘야 될 것을 한국어에 쌍시옷으로 써서 발음을 하게 되면 틀려요. 그리고 뭐 자기가 틀리다는 걸 인식을 하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틀린 걸 모르고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발음을 하면
굉장히 틀리게 되죠. 그러면 발음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단어를 볼 건데, 자, 우리가 단어를 보는 기준이 항상 있죠. 그죠? 강세 음절의 시작일 경우, 순수 음절의 시작일 경우, 그리고 단어의 끝일 경우씩을 그렇게 보는데, 먼저 강세 음절의 시작일 경우를 볼 거예요. 이 단어가 있죠. 그죠? 이 단어가 있는데 발음기호로 써보면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한국어로는 think 혹은 think 이렇게 이음절 소리죠. 그죠? 한국어에 이 발음이 없기 때문에 think나 think라고 쓰게 되는데 그건 틀린 거죠. 그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이 발음이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이 단어는 1음절이에요. 1음절. 자, 그럼 대답을 해보세요. 1음절이면 리듬이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하나. 하나죠. 1음절이니까 당연히 하나고. 자, 영어의 리듬을 결정을 해주는 건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자음, 모음. 모음이죠. I, E, O 같은 그것들로 모음이 영어의 리듬을 결정을 해주고, 자음들은 이런 크라든지 이런 자음들은 영어의 소리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2개를 다 할 수 있어야 내가 영어 발음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리듬, 그 모음을 가지고 리듬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아랫입술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다시 한번. 자, 이 발음이 들어가요. 발음은 이거는 따로 보고 오세요. 개 발음이 들어가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이 단어는 잉크라고 하는 단어의 발음 기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발음 하나만 정확히 할 수 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발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맞죠? 자, 여기에 만약에 지금 이거를 볼 거지만 P라는 자음이 들어가게 되면 핑크라는 소리가 되고 S라는 자음이 들어가게 되면 sink라고 하는 가라앉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되죠. 그죠? 여기에 공통적으로 쓰는 이 발음 기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앞에 자음만 바꿔보면서 모음만 바꿔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발음할 수 있는 단어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원래 발음으로 돌아와서 여기에 이 발음이 오게 되는데, 자, 일단 발음을 하고 설명을 합시다. think. 다시 한번. think.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돼요. 조금만 더 빨리 해보면 think.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 발음을 해줄 때 앞에 공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 뭐 정지를 시켜놓든 하면서 자기가 발음을 한번 해보세요. 공기가 나오는지. 자,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볼게요. think. 자, 그러면 지금 요거 발음을 할 때 앞에 소리가 공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 마찰음들은 소리가 막히는 것들이 아니죠. 막히지 않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막히긴 했지만 공기 공간이 있어서 공기는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그 공기를 많이 내줘야 하는 이유가 내가 여기까지 강세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대를 울리기 위한 그 준비 동작을 내가 입에서 나오는 그 공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올라가 주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가만히 이렇게 선 상태로 점프를 높이 뛸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얼만큼 웅크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뛸 수 있는 양이 많아져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강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낮은 곳에서 강세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 동작이 만약에 이 자음들일 경우에는 자음들을 이용해서 올라가 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마찰음 같은 경우는 앞에 공기가 많이 나오고 세게 나오면서 내가 여기 있는 모음으로 올라가 주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내가 내보내고 있는 공기가 지금 정확한 발음을 할 때 내보내고 있는 공기가 만약에 100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100만큼의 여기 점프를 뛸 수 있는 건데, 만약에 10만큼만 내고, 내가 10만 내고도 이만큼을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강세만큼?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10만큼 내주면 내가 10만큼의 점프밖에 못 뛰게 돼요. 왜냐면 준비 동작이 그만큼 적으니까 그렇죠. 즉 공기의 힘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내가 멀리 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소리로 영어 강세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성대의 울림 혹은 성대의 긴장으로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성대 긴장까지 가기 위한 그 강한 긴장까지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을 여기 있는 이 발음으로 해주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think, think, think. 다시 한번 think, think, think. 한 번 더요. think, think, think.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세요. 절대 think, think 이렇게 발음을 해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 단어입니다. 자, 일단 발음교를 써보면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죠? 이런 발음인데 한국어로 이 발음 어떻게 읽어요, 우리가? 땡큐 할 때 그 발음인데 땡큐 혹은 생큐라고 발음을 하죠. 쌍시옷 혹은 쌍디귿으로 발음을 하는데 이 발음은 그 발음이 아니에요. 맞죠? 이 발음은 그 발음이 아니고 이 번데기 발음이 정확한 발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에 지금 이름절이에요. 이름절. 그러면 강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전에는 표시를 안 합니다. 강세가 있어요? 없어요? 강세가 있죠. 그죠? 영어는 기본적으로 강세 언어입니다. 이름절에 표시를 안 해주는 이유는 당연히 있으니까 표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런 강세 표시가 없다고 해서 땡크 이런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어처럼 이렇게 음절 단어가 아니라 영어는 강세 단어이기 때문에 소리를 만드는 가장 기본 단위인 음절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리듬이 하나의 강세가 들어가게 돼요. 강세와 리듬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강세를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내가 그 이름절 소리를 완성을 시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만들어질 테고, 이렇게 이 발음을 이용해서 리듬을 만들어 주게 되는데, 자, 일단 발음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발음은 우리나라 말에 에라고 써요. 그죠? 에라고 쓰기는 하는데 이 발음과 우리나라 발음의 가장 큰 차이는요, 한국어 발음은 혀가 그냥 움직이지를 않고요, 영어의 이 발음은 혀 뒷부분이 눌려요. 의식적으로 누른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짧은 발음이 아니에요. 그 혀가 만약에 그냥 우리나라처럼 하면 이렇게 되지만 영어는 혀가 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리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강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발음이 나요.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죠. 자, 여기까지만 합니다. 다시 한번 K 발음이 들어가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고 지금 제일 앞에는 요 발음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자, 이 발음 할 때 내가 여기까지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공기가 강하게 나오고 나서 여기로 올라가 줘야 돼요. 공기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여기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해볼게요. thank. 다시 한번 thank. 자, 그럼 조금 빨리 할게요. thank. 한 번 더요. thank. 그죠? 그럼 만약에 이 발음을 한국어인 이 발음을 바꾸면 thank. 이게 되지만 영어의 정확한 발음으로 하면 thank. 그죠? 한국어보다 소리가 더 길고 깊어요. 이유는 혀가 눌리면서 그리고 아래턱이 많이 내려오면서 만들어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는 절대 땡크 이렇게 발음을 하면 안 되고 thank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보죠. 이 단어는 보면은 지금 이음절이에요. 이음절. 그죠? 이음절 단어인데, 강세는 첫 번째 음절에 있어요. 여기 가진 음절에, 저희가 지금 강세 음절을 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리듬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보면은 뒤쪽에 있는 이 음절에는 강세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사전에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안 해주는데, 여기에는 강세가 없는 게 아니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큰 강세가 있는 거고, 여기에도 약한 강세는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그림을 그릴 때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가 강세가 없다고 해서 요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알죠? 여기에도 그 리듬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리듬이 하나, 작은 리듬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음절에서 큰 리듬, 여기에서 작은 리듬이에요. 자, 요 발음을 할 건데, 요 발음과 요 발음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발음은 슈와 발음과는 구분이 돼요. 이 발음은 아래턱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만드는 소리고, 없이 자연스러운 자기의 입 모양에서 만들어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뭐 하나씩 발음을 해볼게요. 입 모양 잘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그 두 개를 똑같이 발음을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강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를 보기는 했지만, 이 발음하고 이 발음은요, 같은 발음, 슈와 발음을 쓰고 있긴 하지만, R 발음이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음이 다른 모음이 돼요. 그래서 요거에 플러스 R 발음이 되긴 했지만 같은 모음이라고 보진 않고 여기에 R 발음이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하나의 모음으로 봐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새로운 발음 기호입니다. 나중에 이 R 발음, 모음 플러스 R 거기에 들어가면 요 발음을 써놨는데 이 발음은 새로운 모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발음을 다시 해봅니다. 맞죠? 아래턱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리듬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제가 강세를 요거를 이용해서 만들어주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그냥 따라해보세요, 저를. 목에서 공기가 바로 올라오지 않고 한번 이렇게 탁 막혔다가 올라오는 거야. 그게 영어의 정확한 리듬입니다. 다시. 자, 그러면 지금 강세를 넣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목에서 공기가 막히지 않고 쭉 나오게 되면 이건 한국어와 비슷한 리듬이고요. 영어는 목에서 성대에서 즉 소리가 한번 막히게 되는데 막아주는 순간이 성대가 긴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대가 긴장이 되는 순간에 내가 소리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리듬이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 리듬의 원리예요. 강세의 원리. 맞죠? 자, 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당연히 약한 강세가 있으니까 이만큼 내가 이만큼 해주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공기는 어쨌든 한번 막혔다가 나와야 돼요. 성대가 상대적으로 적게 긴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앞뒤로 자음을 넣어서 이 단어로 완성을 시키죠. 그죠? 뒤에를 먼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자, 여기 발음입니다. thunder. 다시 한번 thunder.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요 강세를 만들 때 절대로 소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thunder
thunder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성대로 이렇게 강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thunder, thunder, thunder. 자, 이렇게 발음하고 지금 학생들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지만 이 발음을 시켜보면 앞에는 강세는 잘 지켜주는데 이 발음이 이렇게 여기서는 리듬을 지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그냥 툭 풀어버리는데 thunder, thunder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틀리죠. 왜 그러냐면 영어 여기에도 리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hunder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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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nder.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도 강세 음절의 시작이 이 발음이기 때문에 내가 라고 하는 강세까지 올라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 th 발음, 즉 번데기 발음의 그 순수한 공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야. 공기가 많이 나오면 내가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공기가 만약에 반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그 이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반밖에 올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찰음들은 공기로 내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공기가 많이 나와야 내가 높이 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세 번만 발음해보고 넘어갈게요. 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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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under.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강세 음절의 시작이 아니라 순수 음절의 시작이 th 발음, 즉 번데기 발음인 경우를 볼 거예요. 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자, 이렇게 해서 발음교를 써주게 되는데 여기는 당연히 강세가 첫 번째 음절에 있겠죠. 지금 순수 음절의 시작이 이거를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강세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큰 리듬이 여기서 하나 그리고 작은 리듬이 여기 두 번째 음절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아까 전에 봤던 발음이죠. 그죠? 자, 발음해봅니다.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일단 이거 이 발음은 저기죠.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걸스데이인가요? 걸스데이 노래 중에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something. something이라고 표시를 하거나 혹은 something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틀리죠? 그죠? 영어를 한국어로 썼으니까 그건 틀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건 워낙에 이렇게 쓴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거지 발음기호상으로는 틀립니다. 완전히 틀린 소리예요, 이거는. 자, 그럼 앞뒤로 자음을 넣을게요. S가 들어가고 M이 들어가고 이 발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죠? 자, 앞에부터 발음을 합니다. some, some, some. 다시 한번 some, some, some.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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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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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thing. 다시 한번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한 번 더요.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게 되는데 지금 이 단어에서 강세 음절의 시작은 어떤 발음이에요? 어떤 자음이에요? 강세 음절의 시작. 강세 음절의 시작은 요 발음이죠. 요 발음. S 발음이죠. 그죠? S 발음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S 발음을 강세 음절의 시작일 경우에는 S의 순수한 소리 라는 발음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서 내가 강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내가 멀리 점프를 뛰어야 되니까 당연히 많이 웅크리게 되는데 웅크리는 동작이 여기 앞에 나오는 공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기가 강하게 나오고서 여기로 올라가야지 지금 정확한 발음을 하면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이만큼 공기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나오는 공기를 내가 반으로 줄이게 되면 내가 반밖에 못 가요. 공기의 양이 혹은 공기의 힘이 반밖에 안 나온다면 내가 여기밖에 못 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강세까지
내가 공기를 많이 내면 강세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거고, 공기를 적게 내면 내가 강세를 정확히 해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발음 다시 해보면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돼요.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 순수 음절, 즉 약한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이 여기에 있는 지금 번데기 발음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공기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니면 안 나와야 정상이에요? 나와야 됩니다. 여기는 강세가 없지가 않아요. 강세가 없으면 우리나라 말처럼 강세가 없으면 something, something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영어는 강세가 있어요. 작은 강세가. 그러면 내가 어쨌든 간에 이걸 이용해서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강세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순수한 소리는 나와야 정상이죠. 나오지 않으면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소리와 여기에 있는 이 소리를 잘 비교를 해보면서 공기의 양 혹은 소리의 공기의 세기를 한번 잘 비교를 해보면서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합니다.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다시 한번 something, something, something. 자,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지금 something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발음은 이거고 something 혹은 something은 완전히 틀립니다. 알겠죠? 덤띵도 틀려요. 덤띵은 당연히 틀리죠. 그래서 이 발음을 할 때는 다 정확하게 something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순수 음절을 강세를 없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또 한 번 이렇게 올라가 주는 거예요. something, something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something, something 이렇게 하면서 소리가 한 번 타고 또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은 이런 단어를 한번 볼까요? 이 단어입니다. 자,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면은 이음절이에요. 이음절. 지금 여기 앞에 단독으로 이렇게 한 소리로만 이렇게 리듬을 만들어주죠. 강세는 당연히 여기에 있을 거고요. 그러면 큰 리듬이 하나, 작은 리듬이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모음으로 우리가 그 소리를 리듬을 만들어주죠. 이렇게. 자, 이 발음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입 모양이에요. 입 모양. 자, 어떤 느낌이냐면 오가 아닙니다. 오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 아래턱을 아까 전에 했던 이 발음처럼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만큼 해서 내가 의식적으로 볼을 이용해서 이렇게 입술을 모아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소리가 발음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나요. 어떻게 나냐면 자, 이 발음은 이렇게 나오고 이 발음은 이렇게 입술이 살짝 모여서 발음이 되죠. 그게 이 발음의 정확한 발음입니다. 그리고 이 발음은 아까 봤으니까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자, 리듬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주면 되고, 여기에 지금 이 발음이 들어가 있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걸로 소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해볼게요. author, author, author. 다시 한번 author, author, author. 한 번 더 author, author, author.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지금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은 어떤 발음이에요? 자음이에요? 모음이에요? 한번 보세요.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 강세가 있는 음절의 시작은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모음인데 모음이 그 음절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세 음절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이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S라든지 뭐 이런 P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준비 동작을 해줄 수가 있었지만 모음만 단독으로 오게 되면 뭐를 이용해서 준비 동작을 할까요? 강세까지 올라가기 위한 준비 동작을. 그 준비 동작은 순수하게 자기의 성대만을 이용을 해주면 돼요. 그죠? 제가 처음에 리듬을 만들 때 자음 다 빼놓고 리듬만 만들 때
이렇게 해주잖아요. 이때 그게 준비 동작이에요. 이미 그 소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고, 왜 이쪽에 이렇게 여기를 만들어 놨냐면, 자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음의 소리를, 공기를 이용을 해서 내가 여기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히 내가 그림을 따라서 이렇게 소리가 올라갈 수는 없고, 여기에 있는 이 공기를 이용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음만 단독으로 모음만 단독으로 음절을 형성을 해줄 경우에는 순수하게 성대만을 이용을 해서 소리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게 없으니까 지우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 목에서 성대를 한번 긴장시켜서 소리가 한번 막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영어의 리듬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시 발음해 봅니다. author. 한 번 더. author.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고, 여기도 당연히 번데기 발음에 순수한 공기가 나와야 되죠. 왜냐면, 전혀 이렇게 강세가 없는 이렇게 평범한, 이렇게 음절 언어가 아니라 강세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이라는 소리로 가기까지 위한 그 준비 동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준비 동작은 번데기 발음의 순수한 소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발음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author. 자, 이렇게 읽어줘야지, author.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도 안 되고, author. 이렇게 뚝 떨어져서도 안 돼요. 알죠? 반드시, author.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순수 음절의 마지막은 이 단어로 보도록 하죠. 자, 이 단어예요. 건강하다라고 하는 단어죠. 자,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순수 음절의 시작이 이 발음이에요. 그러면 강세는 당연히 여기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큰 리듬이 요렇게 하나, 작은 리듬이 요렇게 하나, 이렇게 생기게 되고, 여기에서 이 발음, 그리고 이 발음으로 리듬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죠? 자, 발음을 해봅니다. 이 발음은 아까 전에 했던 이 발음과는 달라요. A와 E가 붙어있는 이 발음과 다르게, 입술 모양이 이만큼밖에 안 되고, 소리가 그리고 짧아요. 길면 안 돼요, 이 발음은. 자, 해볼게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어의 리듬을 만들어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앞뒤로 자음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자, 뒤에부터 발음을 합니다. 봤던 거니까. thick. 다시 한번. thick. 자, 앞에 발음이에요. hell. thick. healthy. 다시 한번. healthy. 자,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주는데, 지금 보면은 강세 음절의 시작이 H 발음이죠. 성문 마찰음이에요. 근데 이 소리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숨을 쉴 때 나오는 라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그 준비 동작이 이거를 이용으로 해주긴 하는데, 그 빈 공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오래 만들고 싶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안에 모여있지가 않죠. 이미 뻥 뚫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소리는 다른 소리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준비 동작이 조금 많이 안 나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빈 소리를 우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준비 동작이 크지는 않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기 이 발음에서는 공기만 나오기 때문에 공기만을 이용해서 여기로 올라가긴 하는데, 다른 마찰음들에 비해서는 공기의 소리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소리가 안 만들어져서 안 나와서는 안 되죠. 이건 발음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써놓은 얘기는 발음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소리가 발음이 안 돼서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소리를 발음을 해줄 때는 hell. healthy. 다시 한번. healthy.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이까지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을 여기에 있는 공기로, 공기의 힘 혹은 공기의 세기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발음 들을 때 healthy, healthy 이렇게 발음을 하면 안 되고 healthy, healthy 이렇게 해서 정확히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음절의 시작인 경우를 봤어요. 이제 그러면 단어의 끝에 이 번데기 발음이 갔을 경우를 봅시다. 단어의 끝으로 갑니다.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런 발음기호를 쓰는데 한국어로 쓰면 이거 어떻게 써요? 한국어로 베스라고 쓰죠. 베스라고 쓰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은 이렇게만 단독으로 표기를 하는 게 불가능하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으라는 소리를 붙여서 소리를 그 글자로 완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자음만 단독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점이 우리나라와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항상 한 글자당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영어는 이렇게 단독으로 자음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서 발음을 하면 음절이 길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1음절이고 강세는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리듬이 만들어지고, 자, 이 발음은 아까 봤던 발음입니다. 입술 모양이 크고 혀를 눌러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자, 리듬 먼저 만들어 봐요.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발음이 되고 여기에 비발음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 빼고 이 발음만 먼저 합니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소리가 되고 비발음을 넣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강세 음절의 시작이 어쨌든 이건 강세가 있는 음절이니까 이 음절의 시작이 비발음이에요. 폐쇄음. 이럴 경우에는 비발음은 입술을 모아서 만드는 양순 폐쇄음이었죠. 그죠? 그러면 폐쇄음이 그 강세를 올라가기 위한 준비 동작은 막는 부위에 힘을 더 줘서 공기를 더 강하게 만들었었죠. 그래서 입술이 이렇게 공기를 막고 있는데 여기에 힘을 더 줘서 안에 모여있는 공기를 더 세게 나오게 되죠. 그 소리를 이용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힘이 안 주면 공기가 세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고 지금 여기 보면은 단어의 끝, 음절의 끝, 그리고 리듬의 끝이 이 그 번데기 발음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공기가 여기에 있을 때보다 월등히 약해져야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에서 다른 그 리듬으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 동작도 필요가 없고 여기는 그 리듬이 끝이 나고 강세가 끝이 나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만약 그 소리를 강하게 내줘버리면 이게 소리가 요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소리를 끝내줄 때는 반드시 입안에 너무 세게 공기를 내려고 하지 말고 아주 약하고 부드럽고 빠르게 소리를 끝내줘야 돼요. 이거는 어떤 자음이 단어의 끝에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세게 발음이 돼서는 안 되고 그 공기의 힘이 굉장히 약하고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보다는 굉장히 약하고 빠르게 소리를 끝내줘야 돼요. 순수한 그냥 소리만 지켜주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음절의 끝이니까 대충 발음을 해야지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 순수한 그 소리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 입 모양, 입술 모양 혹은 혀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놓고 소리를 끝을 내야지 그게 아니라 끝이니까 대충 하자 이렇게 발음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발음해볼게요. bad. 한 번 더. bad.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세요. 절대 베스라고 발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단어를 보는데 자, 이거를 요거로 씁시다 그냥 우리가. 자, 이 단어를 보면은 어느 사전을 찾아봐도 이 단어에는 강세가 없어요. 강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여러분 이름절에도 강세가 들어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그 증명을 해드리자면 이 발음은 이 발음과 같아요. 아까 했던 이 슈아 발음과 이 발음은 같습니다. 두 개는 같은데 언제 차이가 나냐면 요거는 강세가 있는, 만약에 요게 이 모음이 들어간 음절이 강세가 있으면 요 표시를 해주고요. 강세가 없을 경우에는 이 표시를 해줘요. 이거로 대신 써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전을 봐도 이 소리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 점점이 붙는 그런 거는 좀 그 차이만 있지만 어떤 사전을 봐도 earth라는 단어를 치면 이 발음 기호를 씁니다. 그 말은 즉 여기 이 발음을 쓸 때는 강세가 있는 거예요. 강세가. 이 발음은 없습니다. 이 발음을 쓰는 경우는 없지만 저는 헷갈리지 말라고 요거를 이용해서 그냥 강세를 넣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강세가 있을 경우에는 항상 이거예요. 이 3 모양을 써서 이렇게 알발음을 표시를 해주는데 이 발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강세를 들어가야죠. 강세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발음이 있으면 없어도 되겠지만 이 발음을 썼다는 얘기는 강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절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강세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름절에는 무조건적으로 강세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발음을 그냥 쓸게요. 자, 리듬을 만들어서 소리를 만들어 보면 이게 하나의 모음이에요. 하나의 모음 세트입니다. 그리고 끝에는 이 발음이 들어가고요. 자, 소리를 먼저 만들어 봅니다. 다시 한번 발음을 합니다. earth. 한 번 더. earth.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 발음을 할 때 절대로 이렇게 입이 벌어져서는 안 돼요. 이 발음할 때는 아래턱이 내려가지만 이 발음에서는 턱이 내려가는 발음이 아니에요. earth 이게 아니고 earth. 이만큼만 그 턱이 거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걸 어스라고 쓰기 때문에 이 발음은 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발음 기호상으로 이 발음의 정확한 혀의 위치는 그 입술의 모양은 턱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자신의 가장 자연스러운 입 모양에서 그 다음에 소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절대로 턱이 많이 내려오면 안 되는 발음이에요. 알죠? 그래서 earth 이게 아니라 earth 이렇게 해서 발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th 번데기 발음은 절대로 소리가 길어져서는 안 되고 순수한 소리만 잠깐 약하고 빠르게 소리를 내고 끝을 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소리를 안 내고 그냥 물고만 끝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 발음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소리를 밀어내는, 조금 약하게 밀어내는 그런 연습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발음을 다시 해봅니다. earth. 한 번 더. earth.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절대 earth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입 모양을 잡고 혀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서 earth. 네, 이렇게 해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치간 마찰음 중에서 이렇게 무성음을 먼저 봤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유성음을 보겠지만 치간 마찰음에서 무성음을 봤는데 이 발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혀를 이용해서 그 혀가 치간이에요. 윗니와 아랫니 사이로 혀가 나와서 마찰 형식으로 소리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빨을 이용해서 이 혀를 물어주는 게 아니라 혀를 그냥 들어 올려서 윗니에 붙여주기만 하면, 너무 힘주지도 말고요. 붙여주기만 하면 목에서 나오는 공기가 저절로 이 혀를 밀어낸단 말이에요. 아래쪽으로. 그러면 그때 생기는 공간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이 치간 마찰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혀를 절대로 이렇게 물어주면 안 돼요. 혀가 압박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혀의 너무 앞부분을 물어주지 말고 한 혀의 중간쯤을 물어준다라는 생각으로 발음을 하라고 시켰는데, 그 이유는 이제 나중에 순수 소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말을 빨리 하게 되면 약해지게 되는데 그 발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모든 단어들을 처음에
처음에 발음교를 배울 때는 과하게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차츰차츰 익숙해지면 그때는 조금 약하게 해도 괜찮긴 하겠지만 내가 소리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하게 연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순수 소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네, 이렇게 해서 소리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리고 강세음절의 시작이 그 번데기 발음일 경우, 이 발음일 경우에는 공기가 굉장히 강하게, 세게, 많이 나와야 되고, 순수 음절의 시작에서도 공기는 나와야 되지만 강세음절보다는 적죠. 그죠? 공기의 힘도 약하고, 그리고 단어의 끝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 단어의 끝, 음절의 끝, 그리고 리듬의 끝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리가 길게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공기가 강하게 나와서도 안 돼요. 어떤 자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끝에 갔을 때는 입술 모양과 혀 위치를 잡아주되 길게 소리 내지 않고 아주 가볍고 빠르게 소리를 끝을 내줘야 됩니다. 알죠? 자, 순수 발음만 발음을 해보고 이 강의는 끝날 겁니다.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유성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